퓨마는 이름이 정말 많습니다. 쿠거, 산고양이, 팬서, 레드타이거, 사슴타이거 같은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 바로 퓨마죠. 이 고양이과 동물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크기와 힘, 그리고 포식자로서의 능력 때문에 퓨마는 큰 고양이과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자기 영역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는 존재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왕이라고 해서 항상 지는 법이 없는 건 아니죠. 때로는 더 강하거나 아니면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상대에게 왕좌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영상처럼요. 퓨마들이 아주 대담하게 나섰다가 정면 승부에서 제대로 맞붙는 강렬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2. 개를 지키기 위해 퓨마를 죽인 노새. 노새가 퓨마를 죽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몬태나주의 한 부부가 산악지대를 말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총을 들고 있었고 아내는 사진기를 들고 있었죠.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들의 개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 퓨마가 갑자기 개들을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영상 속 배경을 보면 개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퓨마에게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노새에서 내려 공중으로 총을 쏴서 퓨마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틈도 없었습니다. 퓨마가 갑자기 돌진해서 개들 쪽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노새가 움직였습니다. 노새는 주저하지 않고 퓨마에게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퓨마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흘러갔죠. 남편은 끝내 총을 쏘지 못했지만 아내는 그 장면을 사진 4장으로 남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퓨마가 아주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영상의 다소 기묘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잘 훈련된 개들은 자신의 안전이나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들의 상대는 바로 퓨마였습니다. 두 동물이 맞붙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충격적일 수 있지만 다행히 이 장면은 끔찍한 참사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례들에서는 싸움이 피로 얼룩진 결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개가 거대한 퓨마를 쓰러뜨리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개가 퓨마를 계속 물어 압박했고 결국 퓨마는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도베르만은 야생동물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견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용감하고 겁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매우 위협적인 존재임입니다. 물론 제한 없는 진짜 야생의 싸움이라면 어떤 견종이든 대형 고양이과 동물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보다 훨씬 큰 포식자에게 맞서는 개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위. 코요테와 마주친 쿠거. 코요테는 자기 영역 안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시야가 매우 뛰어나고 후각도 아주 예민하거든요. 이 동물들은 시속 65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암컷은 굴을 파서 새끼를 낳는데 한 번에 3마리에서 많게는 12마리까지 낳습니다. 새끼들은 부모가 함께 먹이를 주고 보호하며 키우고요. 가을이 되면 이 새끼들은 혼자서 사냥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합니다. 같은 시기에 코요테들은 가족 단위의 단단한 무리를 형성합니다. 무리를 이루면 사냥 효율이 훨씬 높아지죠. 늑대보다는 작지만 코요테는 종종 프레리 울프나 덤블 늑대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특유의 울음소리로 서로 소통하는데 밤이 되면 이 소리가 마치 여러 마리 개가 합창하는 것처럼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요테들이 도로 건너편까지 쿠거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쿠거가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상에는 쿠거의 최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코요테들이 이 쿠거를 그냥 쉽게 보내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는 점입니다. 18위. 아메리카노 구리와 쿠거. 아메리카노 구리는 북아메리카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다가가거나 함부로 만져도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외형만 보면 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나운 성향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리고 북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죠. 몸집은 작고 겉모습은 무해해 보이지만 절대 얕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직접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아메리카노 구리는 기본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로 번식기 외에는 거의 서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 안에는 약 5마리 정도가 살며 각 개체의 활동 범위는 최소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야행성 동물이며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겨울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대신 굴을 파서 잠을 자거나 사냥할 때는 그 굴을 이용해 먹잇감을 기습합니다. 영상 속 장면에서는 한 아메리카노 구리가 땅을 파고 있다가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쿠거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쿠거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작은 동물로부터 분명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상황은 정리됩니다. 쿠거는 겁을 먹은 듯 뒤돌아서 물러나는데 마치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17위. 과나코 대 퓨마. 퓨마는 단독으로 사냥하는 포식자로 주로 매복 사냥을 합니다. 먹잇감을 멀리서 약 1시간, 길게는 그 이상 추적한 뒤 뒤쪽으로 조용히 접근해 강력한 턱으로 목을 눌러 제압하죠. 칠레에 있는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은 전 세계에서 퓨마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퓨마들의 주된 먹이는 바로 과나코입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 자료에 따르면 과나코의 체중은 약 90kg 정도이고 시속 65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과나코는 낙타에 가까운 친척으로 키는 최대 2m에 달하며 성체의 경우 체중이 성체 퓨마의 3배가 넘기도 합니다. 퓨마는 놀라울 만큼 빠르지만 장시간 추격할 만큼의 지구력은 부족합니다. 실제로 퓨마의 사냥 시도 중 성공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사진작가 잉고 아렌드가 기록한 장면인데요. 사르미엔토라는 이름의 암컷 퓨마가 약 1시간 반 동안 과나코를 추적한 끝에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인내는 결국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퓨마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새끼를 키워야 하는 암컷 퓨마에게는 더욱 그렇죠. 사르미엔토는 이 실패한 사냥에서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모든 퓨마가 항상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16위. 집고양이 대 퓨마. 톰 메이비는 가족과 함께 콜로라도주 볼더 근처에 사는 친구들을 방문했다가 아주 이례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집고양이와 퓨마가 마주선 순간이었죠. 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집 안에 있던 한 마리의 집고양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쿠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감한 집고양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긁는 쿠거를 마주하고도 두려운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행히도 고양이와 카메라 뒤에 있던 톰 모두 한 발짝 물러난 채 상황을 지켜보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쿠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 마치 먼 친척을 만난 것처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톰의 아내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크고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퓨마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쿠거는 그 즉시 겁을 먹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15위. 호랑이 대 퓨마. 동물의 세계에서는 단순히 몸집만 크다고 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호랑이는 퓨마보다 훨씬 크고 이빨과 발톱도 더 길며 턱의 힘도 훨씬 강합니다. 시력 역시 퓨마와 같거나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퓨마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아마도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일 겁니다. 하지만 정면 승부가 벌어진다면 승자는 거의 확실하게 호랑이가 됩니다. 호랑이는 전투 능력이 매우 뛰어난 동물입니다. 마치 복서처럼 두 발로 서서 싸울 수도 있고 상대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제압하는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체중이 150kg을 넘는 호랑이를 상대로 퓨마가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나 벵골 호랑이의 경우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개체조차도 이 정도 체중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수마트라 호랑이와의 대결에서도 퓨마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14위. 칸갈견 대 퓨마. 칸갈견은 흔히 양치기견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가축을 몰기보다는 무리를 지키는 수호견에 가깝습니다. 이 개는 양떼와 함께 생활하며 크고 작은 모든 포식자를 적극적으로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칸갈견의 평균 물림 힘은 약 743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로 현존하는 개 품종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품종은 터키가 원산지로 전통적으로 늑대나 곰, 자칼 같은 위험한 포식자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 뛰어난 경비 능력 덕분에 나미비아나 케냐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수호견이라는 뜻이죠. 근무 중인 칸갈견은 보통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양떼를 감시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땅을 파서 몸을 식히고 어린 개들은 경험 많은 개들 곁에서 행동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무리의 규모에 따라 한 쌍 또는 팀 단위로 움직이며 상황에 맞춰 위치를 계속 바꿉니다. 이들의 경계심은 해질 무렵 더욱 강해집니다. 칸갈견이 위협을 감지하면 꼬리와 귀를 곧게 세우고 경고음을 내며 양들이 자신의 뒤쪽으로 모이도록 유도합니다. 무리가 안전한 위치로 모이면 칸갈견은 침입자와 직접 맞섭니다. 상대가 늑대라면 위압감만으로 물러서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실제 물리적 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품종은 퓨마를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영상 속의 칸갈견 버키를 보면 위협적인 퓨마 앞에서도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위. 제규어 대 퓨마. 제규어와 퓨마. 이 두 대형 고양이과 동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두 종 모두를 실제로 직접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정도죠. 이 둘은 여러 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식지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두 종의 대결은 늘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집니다. 정면 대결이 벌어질 경우 퓨마는 제규어의 강력한 턱을 순간적으로 피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규어가 퓨마의 머리를 제대로 물어잡는 데 성공한다면 그 순간 싸움은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퓨마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제규어와 비슷한 체중을 가지고 있고 발톱의 위력도 뒤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움직임을 자랑합니다. 이 덕분에 퓨마는 제규어에게도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는 제규어와 퓨마의 싸움이 매우 치열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승부는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퓨마가 승자로 남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12위 흑표범 대 치타. 흑표범은 사실 검은색 털을 가진 표범을 의미합니다. 표범은 체급 대비 매우 강력한 동물로 같은 무게라면 치타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타는 오직 속도를 위해 진화한 동물입니다. 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몸이 아니죠. 반면 표범은 전투에 최적화된 포식자입니다. 혼자서 사냥이 가능하고 자기 몸무게의 3배에 달하는 먹잇감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표범이 자기보다 훨씬 무거운 사냥감을 나무 위로 끌어올리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힘과 균형 감각이 뛰어납니다. 치타는 주로 훨씬 작은 먹잇감을 사냥하며 이런 정면 충돌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표범은 은신과 기습에 능한 포식자로 무작정 공격하기보다는 상황을 계산한 전술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특히 숲처럼 위장 효과가 뛰어난 환경에서 그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반면 치타는 훨씬 공격적인 사냥 방식을 취하며 압도적인 속도를 이용해 달아나는 먹잇감을 추격해 제압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흑표범이 치타와의 싸움을 앞두고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11위 울버린 대 퓨마. 울버린은 오래전부터 전설 속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동물입니다.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강인한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죠. 울버린은 매우 영리한 포식자이자 청소동물입니다. 사냥을 할 때도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체까지도 가리지 않고 먹어치웁니다. 반면 퓨마는 우아하고 위험 있는 존재로 혼자 지내는 것을 선호하며 가능하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은밀한 성향 때문에 자연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퓨마는 강한 힘과 민첩성, 그리고 놀라운 점프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쿠거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울버린은 몸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때로는 다른 동물들과 협력하는 듯한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스컹크처럼 악취를 무기로 사용하는 동물과 함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두 동물이 싸운다면 체격과 힘에서는 퓨마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울버린은 절대 만만하게 물러서는 상대가 아니며 끝까지 집요하고 위험한 싸움을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10위 도고 아르헨티노 대 퓨마. 도고 아르헨티노는 무리를 이루어 사냥하도록 길러진 사냥견으로 멧돼지 같은 대형 야생동물은 물론 퓨마를 추적하고 제압하기 위해 개량된 견종입니다. 이 개는 힘과 지능, 반사신경을 모두 갖춘 말 그대로 운동선수 같은 체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짧고 매끈한 털을 가진 도고 아르헨티노의 털색은 순백색이며 눈 주변에 있는 어두운 반점은 머리 면적의 10%를 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전체적으로 폭발적인 파워와 에너지가 느껴지는 외형을 하고 있죠. 이 견종은 위험한 사냥감을 추적하고 추격하며 붙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뛰어난 후각과 큰 폐활량, 그리고 강하지만 민첩한 근육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동물이 맞붙는다면 공격적이고 기동성이 뛰어난 도고 아르헨티노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고 아르헨티노의 물림 힘은 약 500파운드에 달하는 반면 퓨마의 물림 힘은 약 350파운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퓨마는 빠른 움직임으로 유명하지만 힘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2일 애니멀 플래닛에 공개된 한 영상에서는 도고 아르헨티노 한 마리가 2명의 어린 소녀를 퓨마, 즉 쿠거로부터 지켜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도고 아르헨티노는 결국 퓨마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며 큰 화제를 모았고 이 견종에 대한 온라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식지에서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퓨마가 개에게 밀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9위 새끼곰 대 퓨마. 이 영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운이 좋았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홀로 있던 새끼곰이 퓨마와 마주친 이 장면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생존 이야기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보는 내내 시선을 떼기 힘듭니다. 새끼곰은 퓨마의 거친 공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별다른 설명 없이도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 장면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이 제가 본 자연 다큐멘터리 중 가장 인상적인 단편 중 하나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장면을 촬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새끼 곰이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를 방어하며 치명적인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체 퓨마와 성체 곰은 서로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결말까지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위. 스핑크스 고양이 대 퓨마. 스핑크스 고양이는 흔히 캐나다 스핑크스라고도 불리는 품종으로 털이 거의 없는 외형으로 유명합니다. 고양이의 무모는 자연적인 유전적 돌연변이이며 스핑크스 품종은 1960년대부터 이런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선택 교배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스핑크스 고양이는 성격이 매우 외향적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지능이 높으며 호기심도 강하고 보호자에게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종종 집에 들어오는 보호자를 문 앞에서 맞이할 정도로 사람을 잘 따르며 낯선 사람에게도 비교적 친근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품종 중에서도 개와 가장 비슷한 성향을 가진 고양이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두 고양이과 동물이 마주한 상황에서 스핑크스 고양이가 오히려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고양이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퓨마를 마주합니다. 초반에는 퓨마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하지만 스핑크스 고양이가 미동도 하지 않자 결국 퓨마가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7위. 아메리카 흑곰 대 퓨마. 퓨마와 곰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협을 가하거나 제대로 혼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곰은 그야말로 최적의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퓨마의 사냥 영역이 늑대나 곰 같은 다른 대형 포식자들과 겹치는 지역에서는 퓨마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과학 문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퓨마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인간과 가축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사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퓨마와 회색곰, 아메리카 흑곰의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지만 기존 연구들을 보면 곰이 퓨마를 쫓아내고 사냥한 먹이를 빼앗는 경우가 자주 확인됩니다. 이렇게 되면 퓨마는 이미 잡아둔 먹이를 잃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다시 사냥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늑대와 갈색곰이 다시 서식지를 회복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야생동물 관리당국이 퓨마의 사냥 허용 한도를 매우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퓨마가 은밀하고 위험 있는 최상위 포식자이긴 하지만 언제나 자기 영역의 절대적인 지배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 퓨마 대 늑대 개견. 늑대는 퓨마에게 또 다른 숙적입니다. 늑대는 사회적 포식자로 무리를 이루어 사냥하며 주로 넓게 트인 지형에서 약해 보이는 먹잇감을 노립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퓨마는 혼자 사냥하는 매복형 포식자입니다. 지형지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습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 경사면이나 나무, 바위, 은신처가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늑대와 퓨마는 서로 다른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며 같은 지역에서도 공존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늑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퓨마가 원래 늑대가 지배하던 영역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늑대와 퓨마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에서는 늑대가 퓨마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늑대가 퓨마를 죽이는 사례는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상호작용에서 늑대는 퓨마보다 우위에 있는 경쟁자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옐로스톤 북부 지역에서 진행된 홈브로커 연구소의 퓨마 연구에서는 토니 루트 박사가 이끈 조사 과정에서 늑대에게 죽임을 당한 퓨마 3마리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퓨마가 늑대를 죽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퓨마가 이 사나운 늑대 무리를 상대로 승산을 갖기는 거의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위. 스라소니 대 퓨마. 스라소니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4종의 동물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스라소니, 유라시아 스라소니, 붉은 스라소니 그리고 이베리아 스라소니가 포함됩니다. 다만 카라칼은 종종 페르시아 스라소니나 아프리카 스라소니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스라소니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스라소니 속에 스라소니는 중형 고양이과 동물로 서식 환경에 따라 털의 길이와 색이 달라집니다. 남쪽 지역에 사는 스라소니는 털이 더 짧고 색이 짙으며 발도 비교적 작습니다. 반면 북쪽 지역에 사는 스라소니는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털이 두껍고 밝으며 눈 위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발이 크고 발바닥에 털이 풍부합니다. 퓨마와 비교하면 스라소니는 정면 대결에서 거의 승산이 없습니다. 퓨마는 스라소니에게 있어 경쟁자이자 동시에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라소니는 퓨마가 사냥하기 어려운 혹독한 겨울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깊은 눈이나 미끄러운 지형에서는 퓨마의 사냥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스라소니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집니다. 두 종 사이의 경쟁은 여름철이나 눈이 얕거나 단단해 스라소니의 장점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훨씬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4위. 퓨마 대 멧돼지.
이 영상에서는 두 마리의 어린 멧돼지가 아무 경계심도 없는 듯 태연하게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퓨마는 숨어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멧돼지들의 느긋한 등장에 퓨마는 오히려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퓨마는 싸움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능적인 동물입니다.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물림 힘은 약 350psi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퓨마는 멧돼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천천히 거리를 좁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격 범위에 들어오자 퓨마는 사냥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냥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퓨마가 멧돼지를 쫓던 상황이 어느 순간 멧돼지가 퓨마를 거꾸로 쫓는 장면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야생 멧돼지의 공격성과 저돌성은 퓨마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였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약 35초 동안 우리는 이 퓨마가 완전히 꼬여버린 사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3위, 사슴과 퓨마의 목숨을 건 사투. 미셸 헤이든과 트윈 헤이든은 아이다호 주립대학교 농구 경기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장소는 아이다호주 포커텔로 남쪽에 위치한 밍크 크리크 로드였고 시간은 월요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로 위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마리의 사슴이 격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 이유는 곧 분명해졌습니다. 퓨마 한 마리가 사슴에게 달라붙어 있었고 두 동물은 각자의 생존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셸은 이대로 퓨마가 사슴을 잡아먹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보게 되는 건 아닐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고 그들은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트윈은 한 가지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차를 세운 위치가 급커브 근처였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 위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트윈은 차의 비상등을 켜기로 합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깜빡이는 비상등 불빛이 퓨마의 주위를 잠시 흐트려 놓았고 그 짧은 순간을 이용해 사슴은 기적적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미셸은 이 장면을 2에서 3분 정도 지켜봤다고 말했지만 그 이전에도 두 동물은 이미 도로 위에서 여러 차례 격렬하게 맞붙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위, 죽음을 정면으로 맞선 사냥. 사냥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험준하고 극적인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알래스카부터 로키 산맥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물론 대부분의 동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파른 절벽과 높은 고도에서 살아가죠. 사냥의 발굽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각 발가락 아래에는 거칠고 탄력 있는 패드가 있어 마치 암벽 등반용 신발처럼 바위에 단단히 밀착됩니다. 덕분에 이들은 한 번에 약 4m 가까이 뛰어오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영상 속 사냥은 고산지대의 진정한 지배자처럼 보입니다. 이 사냥은 머리로 들이받는 대신 길이 약 30cm에 달하는 날카로운 뿔로 상대를 찌르며 싸웁니다. 그것도 절벽 가장자리라는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서 말이죠. 배고픔에 몰린 퓨마는 별다른 전략 없이 공격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기습이라는 가장 큰 이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사냥은 한 차례 죽음을 가까스로 피하지만 좁은 바위턱에 몰리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사냥은 자신의 발바닥 패드를 활용해 전술을 바꿉니다.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반격에 나섰고 결국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젊은 퓨마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냥이 고산지대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퓨마는 아직 이런 위험한 대결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위, 비단뱀 대 플로리다 팬서. 플로리다 팬서는 퓨마의 아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한 개체입니다. 이 동물은 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숲과 습지에서만 서식하며 현지에서는 흔히 팬서라고 불립니다. 플로리다 팬서는 대형 육식동물로 먹이는 토끼나 쥐, 물새 같은 작은 동물부터 멧돼지나 아메리카 악어처럼 훨씬 큰 동물까지 포함됩니다. 반면 버마비단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중 하나로 원산지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입니다. 평균 길이는 약 3.5m 정도이며 일부 개체는 최대 5.8m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뱀은 날카로운 이빨로 먹잇감을 붙잡은 뒤 몸을 감아 조여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이 두 조종이 맞붙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플로리다 팬서가 우위를 점합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 즉 크기가 큰 버마비단뱀이 상대적으로 작은 플로리다 팬서를 마주쳤을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비단뱀이 플로리다 팬서를 죽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